뉴욕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에 계속 노출됐습니다. 마지막 거래일도 다우가 무려 400포인트를 널뛰게 했는데요.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 주택 판매 지수 부진 등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제유가는 1.6% 상승해서 배럴당 45달러 3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주간으로는 0.6%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예상외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 불안 재료들이 산적해 유가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곡소리가 나는 등 세계 증시가 10년 만에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에 따른 유동성 감소, 미중 무역 전쟁, 글로벌 성장 둔화 등 일부 신흥국 증시만 제외하고 모두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에서 내년 이후 중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무역 분쟁이 길어지면 예상보다 큰 하방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거래 그리고 2018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일이 다 종료되기는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일이 하루 더 남아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증시가 전체적으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치시면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를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장중에 1.2%가량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장 마지막에 꼬꾸러지면서 0.1%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도 역시나 400포인트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그나마 선방하면서 0.1%가량 올랐습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 뉴욕 증시가 1.2%가량 오르기는 했지만 12월 한 달 동안 원래 12월은 증시가 좋지만 12월 한 달 동안 월간으로는 10%가량 3대 지수가 나란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는 23%가량 밀려 있어서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더욱 힘을 받는 장세고요. 그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석 가리기, 개별 종목들을 잘 살펴보셔서 거기에 투자하시는 것이 더 옳은 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장세에도 마지막 거래에 개별 종목으로 상승한 종목은 있었습니다. 특징주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보시는 VTV 테라퓨틱스가 무려 120%가량 상승했습니다. 장외 종목이 아니고요. 나스닥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소개드린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VTV 테라퓨틱스, 암 치료 약물 후보들을 임상 개발하는 이런 재료가 산적해 있는 그런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저희 라이징 스타도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전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쿨홀딩스가 51%가량 넘게 올랐고요. 이 쿨홀딩스는 가전, 액세서리, 소매 그리고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뎁코, 천연가스를 개발 그리고 생산하는 에너지 회사인데 이 부분도 역시나 51%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의 호재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중동지수입니다. 일요일에 장이 열리죠. 이스라엘 지수가 1.3%가량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가 그동안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나스닥이 상승했다는 점 중동지수의 호재로 반영이 됐고요. 1.3%가량 올랐습니다. 사우디 지수도 0.7%가량 올랐고요. 반대로 UAE 같은 경우는 0.1%가량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외국인들을 생각하는 우리나라 지수의 벤치마크 MSCI 한국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래가 다 마감하기는 했지만 0.8%가량 올라서 59달러 17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가 20%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여전히 4.8%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FTSE First Trust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First Trust 지수네요. 1.6%가량 올라서 22달러 55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여기도 SK텔레콤 그리고 LG유플러스가 4%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유르메터입니다.
네, 2018년을 마무리하는 마음이 좀 무겁죠. 우리 시장은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 12월 31일 장을 남겨두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 일단은 주간으로 반등세로 마무리했는데요. 미국 증시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 일단은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반등은 일단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12월 정말 어려운 한 달이었고 전반적으로도 좋지 않았습니다. 2018년 연간으로도 하락률, 한 자릿수 대 하락률이면 좀 양호하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12월 31일 장을 일단은 반나절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나스닥 지수 6,500선까지 그래도 주간 상승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반등폭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유럽 시장이었습니다. 12월 시장 전날의 급락세에서 벗어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유럽 스톡스 지수가 가장 탄력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6%, 2%에 가까운 상승폭에서 조금은 물러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강세 흐름으로 마무리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독일 지수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이미 패전이 됐습니다. 1.7%대 반등세, 연간으로는 13%대 하락률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일단은 패장일 웃으면서 마무리는 했습니다. 1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외국인 선현물 반등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 0.62% 상승세를 보였고요. 일본 시장이 좀 휴장이 좀 깁니다. 1월 3일까지 좀 긴 휴장을 앞두고 매도세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0.31%. 자, 중국은 일단은 주말께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리고 있죠. 1월 7일에 베이징에서의 무역 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에 따라서 반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흥국 시장 보시죠. 가장 좋은 시장 좀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는데요. 인도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인도 시장 0.75%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흘 연속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36,000선까지 다가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시장이 열리는 중동 시장의 움직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시장 좀 꾸준하게 반등세 이번 주에는 좀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장은 1.3%, 사우디는 0.78%의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시장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환율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권에서 마무리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96.39 기록하면서 0.18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원 그리고 달러 엔까지도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4%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확연하게 달러 강세가 특히나 눈에 띄는 한 해였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마지막 장에서는 좀 소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유가 흐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가 1.6% 상승세, 브렌트유도 0.1%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달러 약세에 따라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달러 상승하면서 1,683달러로 원자재 시장도 소폭의 강세로 마무리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 함께 보셨습니다.